구조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구조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두 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체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구조체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구조체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저장해서 관리를 해야 될 때 이제 구조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정보를 저장하려면은 그 학생의 이름, 학번, 그리고 학과, 거기에다 이제 점수, 이런 것들도 다 저장이 되어야겠죠. 이럴 때 구조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의 장점으로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구조체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정의를 했을 때는 이제 인트나 더블 혹은 캐릭터 이런 것처럼 그냥 새로운 변수의 타입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정의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조체 정의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 struct, 그 다음에 구조체의 이름, 그 다음에 자료형 정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중괄호로 감싸서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세미콜론을 자주 빼먹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함수 같은 데서는 세미콜론 안 붙이니까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학생이라는 구조체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라는 구조체를 정의를 할 때 일단은 struct, 그 다음에 구조체 이름은 저는 이제 학생이라는 구조체를 정의를 할 거니까 이제 student라는 이제 구조체 이름을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정보들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ID, grade, 그 다음 GPA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형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캐릭터 배열, 이름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스트링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꺼번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체를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밑에 쪽을 봐주셔야 되는데요. 선언을 하려면은 이제 struct, 얘는 이제 구조체를 사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체 이름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냥 int 롱롱처럼 사용을 한다. int 더블 캐릭터 롱롱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변수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student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s1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struct 같은 거를 꼭 앞에 붙여주셔야 되는데 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구조체에 접근을 하려면은 이제 S1에 저장되어 있는 ID, grade, GPA 얘네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냥 점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구조체 내에 있는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S1의 ID를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럼 S1.ID, 그리고 grade를 사용을 하고 싶다. S1.grade, GPA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S1.GPA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 부분이.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구조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struct를 선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typedef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일단 typedef가 뭔지 먼저 정의를 해봐야겠죠. typedef 선언이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기존 타입에 사용자가 새로운 타입 네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롱롱에 있는 타입을 LL이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재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typedef를 사용을 하면은 구조체를 사용할 때마다 매번 struct를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typedef를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타입의 이름, 그 다음에 새로운 타입의 이름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왼쪽에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스태프를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타입스태프, 그 다음에 롱롱을 LL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은 이제 롱롱 대신에 LL 이런 식으로도 롱롱 타입을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뒤에 두 개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입스태프를 이용을 해서 구조체를 한번 간소화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왼쪽에 있는 코드는 제가 아까 구조체를 정의할 때 사용을 했던 코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이제 타입스태프를 이용을 해서 구조체의 선언을 조금 간소화한 코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구조체를 정의를 할 때 그냥 스튜던트가 아닌 언더바 스튜던트로 일단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타입스태프를 이용을 해서 구조체 변수 이름을, 구조체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 일단은 타입스태프 스트럭트하고 언더바 스튜던트 이런 식으로 지금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는 구조체를 스튜던트 띄고 s1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타입스태프를 이용을 해서 스트럭트 언더바 스튜던트를 스튜던트로 대신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타입스태프를 이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라는 이제 구조체를 굉장히 많이 정의를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S1부터 X100까지 일일이 다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매번 스트럭트라는 애를 붙여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타입스태프를 이용을 해서 한 줄만 추가를 해주면은 굳이 스트럭트라는 애를 붙이지 않아도 스튜던트라는 그냥 변수명, 구조체명 하나로만으로 이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스트럭트를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입스태프를 이용을 해서 좀 구조체를 간단하게 줄여봤었는데요. 이제 구조체 선언을 조금 더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 정의를 할 때 타입스태프를 선언을 함으로써 조금 더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줄일 수가 있느냐, 보시면은 이제 여섯 번째 줄이 타입스태프를 이용을 해서 구조체를 이제 간단하게 선언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아예 구조체를 정의를 할 때 붙여줌으로써 또 더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트럭트를 정의를 할 때 앞에 타입스태프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를 정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원하는 구조체 이름을 하나를 더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메인 함수에서 두 번째로 정의한 이름으로 그냥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있는 타입스태프를 사용한 코드 두 번째 거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게 훨씬 간단해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체를 C++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C++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보다 더 늦게 나오기도 했고 조금 더 상위 버전,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 언어에서 사용을 못했던 부분이라던가 조금 길게 불편하게 사용을 했던 부분을 C++에서는 조금 더 간소화하고 많은 기능을 더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체 같은 경우에도 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단하게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때 스트럭트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C++도 정의는 똑같이 합니다. 근데 C++에서는 타입스태프를 사용을 하지 않고 스트럭트를 붙이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스트럭트 이름으로 스트럭트 구조체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에서는 이제 모든 변수에 대해서 S1에 대한 모든 자료형을 정의를 하고 싶을 때 ID, grade, GPA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선언을 해줘야 했지만 C++에서는 그냥 중괄호 한 번으로 이렇게 내용을 한꺼번에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점
네, 이렇게 두 가지의 훨씬 더 좀 간편한 이제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구조체 함수를 10불불을 통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체를 10불불로 정의를 했을 때 일단은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struct student, 그래서 student라는 이제 구조체를 정의를 했고 그 안에는 int형 변수 s, y, z, x, y, z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이제 구조체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student getSum, 얘는 어떤 함수냐?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student a와 b의 값을 더해주는 함수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반환형이 struct입니다. 네. struct고 매개 변수로 struct를 두 개를 입력을 받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한마디로 함수를 이제 반환을 할 때 int형, double형이 아닌 struct, 제가 정의했던 struct로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보면은 result라는 이제 변수명을 가지고 있는 student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res의 x는 a.x, b.x, 그리고 res.y는 a.y, b.y, res.z는 a.z, b.z 이런 식으로 이제 res에는 한마디로 a.x, b.x, a.y, b.y, a.z, b.z 이거의 세 개의 각각의 합을 저장하고 있는 구조체가 되고요. res 같은 경우에는 그 result라는 변수를 반환을 해주면은 한마디로는 이제 struct a와 struct b의 값, 각각의 원소의 값을 더한 결과를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a와 b 같은 경우를 1, 2, 3, 뭐 10, 20, 30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놓고 이제 getS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student result라는 이제 변수명을 가진 구조체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result x, y, z를 각각 출력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구조체도 연산이 가능하지만 함수로 직접 연산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네요. 한마디로 student a와 b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냥 더하는 연산을 할 수는 없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조체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변수에도 포인터가 있었으니까 구조체에도 포인터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체의 포인터 같은 경우 스튜던트 포인터의 변수 지금 여기서는 PA라고 선언을 해주었네요. 그래서 스튜던트 A를 정의를 해놓고 얘의 주소값으로 PA를 지금 두었습니다. 이때 PA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예를 들어서 student A였으면 A.id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죠. 근데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이 아닌 화살표 표시, 그냥 화살표 표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냥 짝대기 하나 긋고 부등호 표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ID, grade, GPA를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변수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싶으면은 star 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터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는 A와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을 이용을 해서 접근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A 화살표 ID, PA 화살표 grade, PA 화살표 GPA, 한마디로 이제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로 이제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조체도 다른 변수들처럼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구조체의 정렬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스튜던트라는 애들을 이제 정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 스튜던트를 정의를 해 주었고요. 이제 얘를 소트를 이용을 해서 정렬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 CMP라는 애를 만약에 빼고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에러가 나게 될 겁니다. 왜 에러가 날 것이냐? 일단 스튜던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int형 변수 id 그레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더블형 변수 GPA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렬을 하게 될 경우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이다 라는 뭔가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렬 기준 함수 CMP가 필요합니다. 꼭 이름이 CMP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렬 기준 함수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정렬을 저는 여기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이냐, 지금 보셨을 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은 이제 그레이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겁니다. 그레이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가 지금 b가 더 클 경우에 리턴을 이런 식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는 점,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렬 기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배열 강의 때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고요. 이제 이 정렬 기준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구조체들을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튜던트 A와 B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배열을 선언을 해주고 각각의 값을 입력받은 다음에 sor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정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순서대로 출력을 할 경우에, 네, sort는 어떤 기준으로 했다? 그레이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 두 번째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값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